수다쟁 마미와 윤동이. 안녕하세요. 수다쟁 마미입니다. Hello everyone, this is Talking Mommy. 수다쟁 마미가 영어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지금 수다쟁 마미는 미국, USA에 와 있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새해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윤동이와 그리고 내 남자와 수다쟁 마미까지 해서 4인 가족이 미국 여행을 다녀올 거라는 계획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그 계획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요, 미국에 온 첫날인데요. 공교롭게도 한국에서 출발한 출발일이 수다쟁 마미의 생일이었고요. 그리고 미국에 도착해서 이제 시차가 나잖아요. 미국에 도착한 날도 수다쟁 마미의 생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윤희가 미국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와, 엄마는 좋겠다. 엄마는 생일을 이틀이나 2번이나 맞이하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한 하루였습니다. 사실 미국 여행을 계획하기로 한 이유는 가족 여행으로서의 의미도 있고요. 사실 수다쟁 마미에게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미국 여행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수다쟁 마미가 엄마가 되고 의사소통 기술을 익히면서 효과적인 부모 역할 훈련을 처음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자가 훈련도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하면서 PET 부모 역할 훈련 강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PET의 본고장이 미국이거든요. 그것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솔라나 비치입니다. 거기에서 1962년도에 토마스 고든 박사님께서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소통 기술 교육을 시작하신 것이 원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나전달의 원조가 바로 이 PET고요. 그리고 학생들 또는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화두가 되면서 경청이라는 의사소통 기술도 사실은 PET가 원조입니다. 부모 역할 훈련 강사가 되고 그 이전에 부모 역할 훈련을 공부하면서 사실 수다쟁 마미가 이것을 평생 공부하고 배우고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바로 PET 의사소통 기술은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부모교육 강의였거든요.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PET 원서도 제가 읽었던 것을 가지고 와서 미국 PET의 본토, PET의 본국인 미국 땅의 기운을 받고 가고 싶어서 여행 가방에 이 책을 준비해 왔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될 텐데 미국이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다시금 복습하는 차원에서 읽어볼 예정입니다. 사실 부모들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대화법이나 또는 부모교육 강의를 들으라고 하면은 굉장히 주저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특히 이제 대한민국 가정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 안에 두려움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하면은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또는 민주적인 대화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의 생각을 가정 안에서 많이 반영해 주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부모님들의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부모가 가졌던 어떤 권위나 또는 어떤 파워, 힘 등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바로 이런 두려움이 부모로 하여금 아이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을 마음을 열고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들게 합니다. 특히 경청의 경우는요, 원어로는 listening 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게 되면은 듣는다, 들어준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의견을 들어준다, 아이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하는 경우에 우리는 혼동하는 게 뭐냐면 누구의 의견을 들어준다, 누구의 말을 들어준다가 꼭 그 의견을 허락해준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의미도 사실 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특히 이 부분에서 주저하십니다. 아이의 말을 들어주세요 라는 것이 곧 부모의 의견은 철회하거나 포기하고 아이의 입장을 옹호해주고 아이가 하자는 대로 해주세요 라는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언어에서 오는 혼란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듣는다, listen 또는 적극적 경청, 반영적 경청의 경우에 active listening, 적극적으로 들어준다, 적극적 듣기라고 말하는데요. 이 듣기가 우리나라 말에 들어왔을 때 듣는다, 듣는다에서 그쳐야 해요. 근데 더 나아가서 허락해준다, 보통 이제 allow, permit까지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거든요. 사실 듣는다에서만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수용한다까지 들어가야 해요. 이 말인즉슨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감정을 느끼거나 어떤 기분 상태일 때 그래, 너의 지금 상태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엄마, 동생 진짜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부모님들이 이제 판단을 섞어서 그런 생각하면 못 써. 네 동생인데 그러면 되겠니? 하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너는 동생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하고 그냥 수용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청이라는 한자어도 사실은 기울일 경, 들을 청 해서 몸과 마음을 이렇게 상대방 쪽으로 기울여서 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대한민국 부모님들에게는 이 경청이라는 것이 듣기 기술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경청이 어려운 이유를 딱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요, 경청이 어려운 이유, 바로 습득되지 않아서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들의 원 가정에서 우리들의 부모님으로부터 경청은 어떻게 하는 건지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청을 어떻게 하는 건지, 경청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우리의 아이를 낳자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양육했던 대화 방식 또는 돌봄 방식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기 때문에 경청이 매우 어렵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요, 후천적인 이유입니다. 어른이 되고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경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꼭 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실천해 보다 보니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는 게 병이라고, 몰랐을 때는 그냥 내가 평상시 말하던 방식 또는 아이를 대하는 방식으로 들어주거나 말하거나 했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좀 어떻게 보면 견디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래가지 못해 포기하고, 경청이라는 듣기 기술이 충분한 시간 동안 반복이 되고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내 것으로 온전히 체화되거나 자동화가 되기 이전에 포기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이겁니다. 머리로는 경청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고 알고는 있는데 내가 하기에는 버겁고 어려우니 포기해버립니다.
그런 다음 머리에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해주지 못해서 죄책감이나 또는 미안한 마음, 차라리 몰랐으면 됐을 텐데 하는 후회감마저 들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그야말로 아는 게 병이 된 경우이죠. 그래서 경청의 이점이나 좋은 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꼭 해주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너무너무 엄마들이 속상한 거예요. 자존감도 키워줘라고 하고 아이 안에 자기애도 키워줘라고 하고 하는데도 말이죠. 그럼 해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경청이 어려운 이유도 딱 두 가지였잖아요. 해결 방법은 그 경청이 어려운 이유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첫 번째, 경청이 어려운 이유가 뭐였죠?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경청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어요. 그럼 해결책은 이와 반대로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경청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고 나서 경청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책을 통해서 경청의 방법을 익힌다든지 또는 부모교육 강의를 통해서 경청의 방법을 익힌다든지 또는 굳이 의사소통 기술이나 부모의 말 공부 또는 PET 같은 것을 배우지 않아도 엄마가 몸에서 나와서 그야말로 습득된 방법으로 아이를 돌보고 아이의 말을 듣고 경청해주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그런 엄마들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 경청이 어려운 이유 두 번째가 뭐였죠? 머리로는 알게 되었는데 충분히 연습이 되지 않아서 자동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청이 어렵다고 했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충분히 연습을 하면 경청이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고 있는 부모 역할 훈련도요. 사실 트레이닝이 붙어 있어요. 훈련이라는 말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다닐 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엄마들이 큰아이를 몇 살에 낳으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엄마는 20대 후반에 낳았다고 하고 30대 초반 또는 40대 초반에도 큰아이를 낳았다고 말씀하시는 엄마들이 계셔요.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큰아이를 낳기 전까지 그때까지 물려받은 부모의 말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에게 보다 좋은 따뜻한 엄마의 말을 하고 싶다면 앞으로 그 기간 동안 큰아이를 30살에 낳았다면 앞으로 30년 동안은 적어도 경청이나 엄마의 말 공부를 계속해서 해 나가다 보면 자동적으로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 같나요? 너무 먼 미래의 얘기 같다고요? 하지만 경청을 포함해서 부모로서 내 아이를 대하는 의사소통 기술을 잘 가지고 있다면, 그걸 잘 갈고 닦는다면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부모인 엄마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사소통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예를 들어 경청의 기술을 쓸 때 엄마가 아이에게만 써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인 자기 자신에게 먼저 경청하는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용화법을 엄마인 자기 자신에게 먼저 쓰다 보면 자기 안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나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self-love, 자기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고요. 이러한 자기 사랑이 점점 차고 넘치다 보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아이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엄마인 나도 좋고 자녀인 우리 아이들도 좋은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의사소통 기술이 될 것입니다. 수다쟁마미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PET,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효과적인 부모 역할 훈련, 의사소통 기술이 시작된
미국 캘리포니아 본토에서 수다쟁 맘이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꼭 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